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얼마 다니지 않는 농촌 마을에서 야간 공부를 마친 딸을 경운기로 귀가시키던 아버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경운기에 함께 탔던 중학생 딸도 지금 중태에 빠져 있는데요. 숨진 아버지는 80대 노모와 어린 네 남매를 홀로 억척스레 돌봐왔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지금 가장을 잃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사연을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날벼락 같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건 장맛비가 내리던 지난달 30일 밤 9시쯤입니다. 친구는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져 있다. 경운기 같은데 사람들이 돌에 쓰러져 있는데 다친 것 같다. 농촌 마을을 가로지르는 2차선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고 현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현장 자체는 아수라장이지 경운기 자체가 분리가 돼버렸으니까 뒤에 그 하부 출에다가 이제 분리된 상태였지. 경운기에는 아버지로 보이는 50대 후반의 남성과 중학교 교복을 입은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눈에도 두 사람은 부상 정도가 심각해 보였는데요. 아이는 가드레인 넘어서 그 풀밭으로 떨어져 있었고 그 아버님은 바로 갓길에 떨어져서 이제 신음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119 구급대가 곧바로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버지 김모 씨는 이송 도중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인 딸 역시 크게 다쳐 지금 몹시 위중한 상태입니다. 여기 턱에 다치고 갈비뼈 나가고 쇄골뼈 나가고 오늘 수술은 턱 쪽으로 수술을 해서 숨을 자기 힘으로 못 쉰대. 이 심장에 물이 차는 것 같아서 내일 정밀 검사를 해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사고는 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걸까? 사고 당시의 사진입니다. 충격으로 몸체가 두 동강이가 난 경운기, 그리고 그 앞으로 흰색 1톤 화물차가 보입니다. 경찰은 도로에서 앞서가던 경운기를 이 1톤 화물차가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음주 측정을 보니까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0.240이 나왔어요. 만취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죠.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가해 운전자는 어두컴컴한 빗길을 달리다 굽은 길에서 앞에 있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비도 올라왔었지. 날도 무섭지.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서 경운기 사고 나는 것도 좀 지금 못 봐가지고. 이게 제 잘못이고 이비열개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음주 차량에 치여 급작스레 숨을 거두게 된 경운기 운전자 김 씨. 사고 당일 김 씨는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한 딸을 경운기에 태워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이게 공부방을 해요, 밤에. 8시까지 공부방을 하고, 그 다음에 친구 집에 잠깐 머물렀다가요. 9시 넘어서 아빠 경운기를 같이 타고 가던 길이에요. 인적 드문 시골이다 보니 하루에 3번밖에 다니질 않는 마을버스. 오후 6시면 끊기는 버스를 대신해 아버지는 매일같이 왕복 8km의 길을 경운기로 달려 딸을 통학시켜왔다고 합니다. 야자를 하는데 아빠가 매일 같이 세주를 달려요. 여태까지 잘 다녔는데. 가난했지만 화목했던 부녀. 그렇게 소박했던 아버지와 딸의 행복은 한순간의 사고로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남겨진 가족들입니다. 사고를 당한 맏딸 외에도 12살과 10살, 그리고 이제 7살인 막내딸까지 모두 4남매를 키워왔던 아버지. 몇 년 전 외지로 나간 아내를 대신해 엄마 역할까지 억척스레 해왔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집도 강했죠. 어쨌든 내가 나온 자식들만큼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내가 그럼 강한 편이지. 쩌그라니까 내가 너무 어리니까 책임져야지. 그거 어떻게 일을 해야지. 근데 애기를 아버지 등에 업고 들판에서 일한 적도 있었고. 85 거동이 불편한 노모까지 5 식구를 책임진 가장이었기에 김 씨의 등에는 한순간도 땀이 마를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거 안 되니까, 생계유지가 안 되니까 남의 집에 일을 해주고 한짝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살아야 새벽 한 4시에서 5시 어쩌고 뭐를 저는 잘 부지런했어. 아프시고
병원에다가 이불 깔아가지고 병원에까지 모셔가지고 진료받게 끼니 때마다 이제 상제도 이제 좀 해주고. 중태에 빠져있는 맏딸도 일찍부터 철이 들어 엄마를 대신해 동생들을 돌보던 착한 딸이었습니다. 동생들을 밥해서 이래 미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밑에 동생들 챙기고 빨래대요. 키우다시피 한 거죠. 아빠 될 수 있는. 자기 동생들을 돌봐주고 닦아주고. 중학교 1학년, 또래들처럼 한창 응석을 부릴 나이에 싫은 내색 없이 아버지의 일을 도왔다는 김 씨. 아침에 동생들 챙겨주고 어린 동생이 셋이 있는데 그 친구들 챙겨주고 학교에 등교하더라고요. 애는 성실하고 착해 이쁜 아이예요. 그 환경에서 지가 엄마 역할 다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남겨진 가족들은 당장 살아가는 일이 막막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그런 연령대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거. 동생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거기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냥 사는 형편인데 그건 어렵지 사실. 김 씨 가족의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면사무소에서는 이들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지원금이라든지 한부모 가족 지원금이라든지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면사무소에 최대한으로 다각적으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끄럽고 불편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낡은 경운기 안에서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웠을 아빠와 딸. 병원에서 깨어난 딸이 가장 먼저 물은 건 아빠의 안부였습니다. 아빠 어떻게 되냐. 아프다고 우울하면 해도 아빠 걱정을 하더라고. 아린이가 지 아빠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더 충격을 받을까 봐 어린 마음 가르쳐주지도 않았지만 알아도 못 웃는 상황이죠. 급작스레 이들에게 닥쳐온 시련이 너무나도 버거워 보입니다.